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티솔 호르몬 안 좋죠. 지속적으로 나오면.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을 굉장히 회복시켜주는 코티솔 호르몬의 반대가 되는 DHEA 호르몬이 나와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몸을 좀 해할 수 있는 호르몬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스트레스에서 얼마든지 건강을 추출할 수 있다. 회사에 갔는데 누가 스트레스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옥시토신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앞에서 잠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를 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주문을 해야 돼요?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독일 리버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 도파민형 인간이냐 엔돌핀형 인간이냐. 도파민형 인간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조금 더 눈길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엔돌핀형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프도록 수고하는 분들은 엔돌핀에 가까울까요? 도파민에 가까울까요? 도파민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까? 욕심 때문에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도파민형 인간,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의 특징이 책임감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에 다 노출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결정하기 위해서 또 내 뒤에 딸려있는 식구 혹은 동료, 친구, 또 사회, 또 인류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돌봄을 놓치고 아프도록 그 수고하는 과정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형 인간이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아프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정신력이 있고 신체력이 있는데 뭐가 더 강할까요? 정신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고 몸은 천천히 따라가겠죠. 그런데 정신은 한없이 상상과 힘을 뻗어낼 수 있지만 신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체를 100%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산을 좀 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뇌는 매일매일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무조건 써야 돼요. 잠자고 있을 때도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밥 먹을 때 우리가 음식만 우리는 누리고 삼키기만 하면은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소화를 다 알아서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우리 뇌가 다 알아서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화를 하는데도 20%나 활용을 합니다. 꽤 많이 쓰죠. 근데 단순히 소화하는 것만 지나지 않고 어떤 음식이 왔는지를 다 간파를 하고 그것을 뇌에 정보를 보내주고, 뇌는 그러면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이자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기름이 좀 들어왔네, 그러니까 담낭즙이 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또 그것을 분비를 할 수 있게끔 또 호르몬을 명령을 하고 신호가 그거를 받아내고,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어쩌면 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20%나 써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30%는 면역에 써요. 하루에 2만 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그러면 공기 중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근육을 계속 쓰고 하니까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하루에 암세포는 2,000개씩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하나면 몇십만 마리가 둘러싸여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끊임없이 방어하고 지켜내는 이 면역세포들은 약 30%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남았어요? 30%. 그래서 30%로 뭐 하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30%의 에너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해서 끌어와야죠. 뇌에서 끌어오면 안 돼요. 뇌는 기본 20%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요? 순서의 개인적인 차이들은 있지만 먼저 소화 쪽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엄청 내가 아프도록 수고할 때 뭐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위가 음식을 오면 정말 음식을 잘 부셔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제때에 흡수가 못 돼서 그게 식도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 그런데 아프도록 수고한 여러분들은 20%를 그 소화에서 끌고 와도 그게 부족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면역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면역은 일시중지해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일 푹 쉬면 되니까. 그러면 면역은 하루 종일 일을 못했지만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도파민형 우리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만성이라고 하면 보통 3개월 이야기예요. 3개월 이상 무언가를 계속 신경 쓰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면역에서 써야 될 에너지까지 내가 끌어당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뇌는 우리 주인님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주인님이 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달려가시니까 처음에는 맞춰줘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주인님이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먼저 우리 몸에 통증을 줘요. 그러면 그 통증은 뭐냐 하면 주인님 이러다 쓰러져요. 잠시 쉬실 때,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 난 이런 걸 쓰러지지 않아. 통증을 참거나 진통제 하나 먹고 개보련 하나 먹고 또 일을 하죠. 그러면 뇌는 우리 주인님을 어릴 때부터 다 봐왔잖아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통증은 안 되겠다. 통증 다음에 주는 신호가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적인 우울감. 그래서 마음의 우울감을 주고 약간 권태감도 줘요. 내가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보기 싫어지고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그거 우리 몸이 주는 신호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잠시 주인이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요즘 정신력이 너무 나약해졌어. 그 다음에 동기부여 유튜브 보고 으쌰으쌰. 그러니까 또 스스로를 또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님 너무 죄송하지만 저의 목적은 주인님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조금 조율할게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피부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피부를 불편하게 해야지 주인님이 막 달려가다가 내 피부를 보거든요. 아, 간지러워. 자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도 겉에 보이면 다행이죠. 가끔은 대장 쪽에도 약간의 염증을 일으켜서 소화를 불편하게 하고 계속 화장실 가게 하고, 그거 시선을 자꾸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통증의 본질은 나를 죽이고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게 해주려고, 멀리 오랫동안 잘 가게 해주기 위한 몸이 나에게 주는 강력한 건강 신호예요. 마음의 통증이든 몸의 통증이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실 돌고 돌고 도니까 파랑새는 집에 있더라. 딴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건강도 똑같아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3,500개에서 4,000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국이에요, 약국.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기가 막힙니다.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면역세포 엄청 강력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있다? 그러면 정찰하는 면역세포가 다 파악해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너 활동하지 마, 억제시켜줘요. 그리고 좀 활동한다 싶으면은 바로 가서 공격하고,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싸우고 난 뒤에 그 정보를 또 다 기억해요. 기억하는 면역세포도 있고. 면역세포 엄청 강력해요. 암세포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유방암 연구를 제가 박사과정에서도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은 다 있는데, 대신 뭐가 없냐면 주인님이 면역에 써야 될 에너지를 끌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해서 그런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소화하는 쪽으로, 면역하는 쪽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해줘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 지속력은 건강 파랑새처럼 누구나 다 안에 가지고 계신다. 다만 그게 발휘가 되지 못한 것 뿐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 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네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뇌하수체로 쭉 내려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거를 끄집어내요. 산모가 극도의 긴장으로 출산을 할 때, 무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우리 몸은 신비롭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게 해요. 출산의 두려운 마음도 깔아앉게 되고, 아픈데 그 아픔을 넘어서 태어날 아기를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옥시토신 때문에 가능해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심장에 도달하면 심근의 염증을 줄여들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뇌에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편도체에 도착하면 두려운 마음을 깔아앉게 해주고, 전두엽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그래서 통증도 경감시켜주고 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엄청난 호르몬.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존중했을 때, 깊이 있게 신뢰를 했을 때, 그리고 몸과 몸이 같이 마주했을 때, 포옹을 해줬을 때, 그때 분비되는 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손을 드시고 나를 안아요. 기적은 약간의 유치함과 부끄러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안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 감아보세요. 옥시토신 한번 분비되면 온몸에 피를 통해서 다 번지는데 이게 온몸에 얼마나 빨리 가는가 봤더니 뇌 같은 경우에는 10초, 온몸은 10분이면 다 가능해요. 엄청이죠. 빨리 가요. 주문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한테. 힘들었지. 그리고 눈 계속 감고 계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좀 자책하면서 후회했던 거. 아, 나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힘들었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것은 아, 그거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때 그거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 진짜 힘들었을 텐데. 어떠세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서서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자기를 알아봐 주면 너 그거 견디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버텼어? 라고 자기를 알아봐 주면 최선을 다했던 내 몸도 감동해요. 우리 주인님이 변했다. 그래서 자가 면역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성질환들을 일으켰던 것들도 조금씩 시간 차이를 두고 회복이 되어져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인데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아침 6시부터 한 오전 10시 정도 그때 이렇게 햇살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 세로토닌은 보통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사를 하면 몸에서 분비가 돼요. 이게 희한하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햇살과 같은 호르몬이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 같고 나 이러다가 무너질 것 같고 구름이 낀 것 같고 내 마음에.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내 마음에 햇살 같은 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남들이 봤을 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버리면 우리 몸은 진한 세로토닌 호르몬을 엄청 많이 분비시켜줘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고 그게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 항불안, 암 성장 억제 그 효과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런 마법의 주문을 걸면 이 호르몬은 나오게 돼 있다. 한번 안아보세요. 자기를 한번 안고 스스로에게 눈을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빠르면 수초 내에서, 수분 내에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햇살을 비춰주게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떴다. 그러면 오늘 아침은 햇살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침대에서 안고 아,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네. 엄청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겠죠. 이제 일어나서 비타민부터 챙겨 드시지 마시고 그 비싼 세로토닌 호르몬 먼저 하루하루 감사하다 그렇게 시작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갔는데 누가 스트레스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옥시토신이 필요해요. 마음도 아프고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도 아프고 옥시토신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앞에서 잠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를 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주문을 해야 돼요? 너 지금 힘들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요? 긍정이 일어나는데 여기 핵심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티솔 호르몬 안 좋죠. 지속적으로 나오면.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을 굉장히 회복시켜주는 코티솔 호르몬의 반대가 되는 DHEA 호르몬이 나와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몸을 좀 해할 수 있는 호르몬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스트레스를 나 이러다 쓰러지는 게 아니야?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DHEA 호르몬은 사라지고 코티솔 호르몬이 더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정말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왔는데 괜찮을 거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반응을 하면 코티솔 호르몬은 쓱 사라지고 DHEA 호르몬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얼마든지 건강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냐 받지 않느냐라기보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DHEA 호르몬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은퇴하는 순간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몸은 편한데 DHEA 호르몬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육체적인 것들은 조금 줄이더라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한번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아침에 회사를 가시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 되는 사람과 마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면은 잠시 잠깐만요. 그리고 나를 안고 힘들었지,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단 10초 안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건강의 핵심.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회사로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지금 당장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하면 리스트가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일 복도나 엘리베이터 마주쳤을 때 일단 먼저 안으시고 힘들었지, 괜찮아,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